안녕하세요. 서울 튼튼 정형외과 서종현 원장입니다. 이제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아 이제 학동기를 맞은 이제 여러 청소년들, 이제 소아 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고 계신데요. 이분들께서 이제 찾아주신 뭐 이유라든지 요새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고자 저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생아의 갓난아기에서부터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여러 환자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환자들마다의 어떤 뭐 나이대를 고려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도 있을 거고, 또 단순하게 성장통인지 궁금해서 내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성장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통 이제 하지, 다리 위주의 통증을 호소해서 내원하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서 이제 지칭하는 용어일 텐데요. 보통 이제 다리를 많이 아파하고 낮보다는 이제 밤에 잘 때 아파서 깬다든지 부모님들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다든지의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아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안심시켜주고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적절한 마사지나 스트레칭 같은 걸 먼저 설명해 주고요. 만약에 너무 통증이 심하다 느끼면은 브루펜 시럽 같은 그런 진통 소염제를 조금 먹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단순하게 성장통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같은 관절 자체가 조금 부은 느낌이 난다거나, 만약에 특정 부위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다리 자체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심하게 아파한다든지, 걷기가 힘들 정도로 절룩거린다거나, 이런 통증 양상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특히 또 소아인 경우는 이런 증상과 동반돼서 열이 난다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성장통으로 보기에는 좀 더 증상이 심각할 수 있고, 여러 환자분들 만나봤지만 백혈병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었고요. 연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심각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꼭 전문의 상담을 받고 이것이 성장통인지 아니면 특정한 질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성장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이제 학령기에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한번 질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팔꿈치의 통증일 텐데요.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팔을 들기가 어려워요. 어깨 주변이 아파요. 팔꿈치가 안 펴져요. 어머님들께서는 뭔가 심각한 병이 아닌가,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가 이제 하는 자세라든지 이제 제스처, 포지션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기가 다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만약에 다친 적이 있거나 팔꿈치를 어딘가에 부딪힌 적이 있다면은 골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미세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제가 확인하고 엑스레이까지도 검사를 해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그런 외상력 없이 누가 잡아당겼다거나 팔꿈치를 갑작스럽게 돌렸다거나 그랬을 때 팔꿈치에 잡아준 인대가 약간 살짝 빠지면서 생기는 보통 요골골두 아탈구라는 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제 딸아이도 한 생후 10개월 때, 11개월 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돌다가 갑작스럽게 팔이 빠져서 아기가 표현을 못하니까 계속 우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도 뭔가 염려가 돼서 저를 깨워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제 풀도 엘보가 맞다 싶어서 바로 팔꿈치 정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바로 울음 그치고 팔꿈치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팔꿈치가 빠지기 시작하면 또 한두 차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빠지는 병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은 인대 자체가 느슨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병이 생길 수 있고, 혹여라도 집안 생활 한다든지 학교에서 가다가 팔꿈치가 빠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팔꿈치 그 인대가 빠진 부위를 이제 정복하면 증상 자체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정복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거나, 만약에 팔꿈치가 뭔가 부어 있고 아기가 만질 때마다 통증, 압통을 느낀다든지 그런 약간 골절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팔꿈치 아탈구가 아니라 이제 골절의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오신다면 팔꿈치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증상이 오래 간다면 CT나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골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환은요, 고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이제 환자들이 있을 텐데요. 고관절 통증으로 오시는 아이들은 좀 더 이제 연령이 높은, 예를 들어 3, 4세에서 예를 들어 7, 8세에 이르는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도 특별한 외상력은 없는데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전부터 뭐 잘 걷지 않으려고 한다. 고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뭔가 통증을 느껴서 조금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 이쪽 부위를 만지기만 해도 아파한다든지 조금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원할 경우에는 외상력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쳤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또한 아이가 많이 써서 아픈 건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감염이나 염증이 또 고관절에 호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유무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또 이것이 양쪽으로 같이 오는 건지 한쪽으로 온 건지 그런 것도 중심을 둬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호흡기에 감염성 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가 중요한데요. 면역이 좀 떨어뜨릴 만한 이제 감기 같은 병이 생긴 이후에 고관절 쪽으로 염증이 찾아온 경우가 흔하고, 고관절 자체의 활액막염을 증가시켜서 일과성으로 고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이 생기게 해서 환자분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것이 단순한 이제 염증인지 아니면 이제 세균이 침투해서 발생한 이제 감염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뭐 정말 고열이 난다거나 정말 고관절을 너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 검사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된다면은 저희가 MRI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기본적인 처치는요, 환자분이 활동 자체를 조금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 고관절로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운동을 피해 주시고, 기본적인 소염제를 좀 복용해 주면 일반적인 처치를 통해서 증상은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활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또 병이 있는데요. 무릎 주변에 통증을 호소해서 디딜 때마다 통증이 있어요. 무릎에서 뭔가 불편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파요. 라고 내원하게 되고, 뭔가 활동을 쉬어봤는데도 계속 통증이 생긴다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내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무릎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무릎에서 어떤 특정 포인트가 아픈 건지, 무릎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편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유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병은 오스굿이라는 병입니다. 오스굿 슈레터라는 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무릎뼈에 튀어나온 이제 돌기 같은 구조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슬개건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이 튀어나온 돌기에 붙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판이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돌기라는 부위가 일부가 벌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뛰어다니게 되면 뼈 자체는 성장이 쭉쭉 일어나게 되지만 이것을 잡아주는 힘줄의 늘어남, 스트레칭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힘줄이 이 돌기 부위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거나 어떤 자극을 만들어서 그게 통증과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이 내원하게 되면 이 특정 부위가 조금 튀어나와 있거나 눌렀을 때 압통을 느낄 수도 있고 약간 부어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원칙은 이것도 이제 성장이 완료되면 끝나는 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가려할 수 있게, 최대한 뭔가 무리가 됐다거나 무릎을 쓰는 활동이 있었다면 그런 활동을 줄여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부위에 맞는 뭐 찜질이나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걸 적절하게 해주셔도 도움이 되고, 통증이 좀 심하게 있다면은 진통소염제 같은 간단한 먹는 약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치료 자체는 이 증상만으로 수술을 고려하진 않고요. 성장이 완료되면 성장판이 유압이 되면서 증상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소멸하게 되게 됩니다. 혹여나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거나 추후에 이런 돌기 같은 부위가 계속 되어서 통증을 만든다면은 그 부위를 일부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하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이 또 많이 뛰어다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이제 발 뒤꿈치 통증일 텐데요. 보통 이제 뒤꿈치 쪽에 이제 튀어나온 돌기 같은 부위가 예를 들어서 뭐 만졌을 때 아프다든지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되면 세버스 병이라는 질환으로 불려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버스 병도 앞서 설명드린 오스굿 병과 비슷한데요. 성장판이 아직 닫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킬레스라는 힘줄이 뼈에 붙어 있게 되죠. 근데 뼈는 아직 유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줄 자체가 계속 무리한 자극을 주거나 힘줄에 타이트한 느낌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그 해당되는 부위에 흔히 말하는 염증 같은 일부의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뒤꿈치를 디딜 때마다 통증이 온다든지 뭐 달리기나 뛰는 동작에서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 원칙은 환자분께서 무리한 활동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해당되는 부위에 뭐 적절한 마사지나 찜질, 반신욕 같은 걸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완료되면 뭐 큰 문제 없이 해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줄기의 병을 저희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치료의 원칙을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무리한 활동,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으므로 그런 활동을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단순한 염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증상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런 증상과 동반돼서 뭔가 열이 난다든지 몸에 전신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꼭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소아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흔한 질환을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질환 외에도 흔하진 않지만 그렇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크리티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저희가 감별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고 검사도 필요할 수 있고 환자분의 증상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부모님의 이제 관찰, 그다음 관심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개학을 맞아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소아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보시기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질환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심각하다, 뭔가 증상 자체가 좀 더 도드라지게 아프다든지 부기가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런 심각한 질병이 만약 제가 설명드린 활동의 제한이나 진통소염제 복용, 간단한 마사지,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꼭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3월을 맞이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 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을 맞아서 모두 튼튼한 생활 되시고요. 지금까지 서울 튼튼 정형외과 서종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